안녕하세요, 단테입니다. 오늘은 리액트 쿼리 라이브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액트 쿼리는 서버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웹브라우저 앱에서 사용하기 쉽게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 서버는 API 서버, 클라이언트는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우리가 작성한 리액트 앱을 의미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서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AJAX를 사용합니다. 이때 서버에서 가져오는 데이터를 서버 스테이트라고 말합니다. 보통 상태, 스테이트라는 단어는 클라이언트 쪽에서 많이 사용해 봤는데요. 하지만 이 단어는 클라이언트에서만 통용되는 용어가 아닙니다. 모든 어플리케이션은 상태값을 지니고 있고요. 아래 보이는 그림에 서버 클라이언트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저의 정보와 같은 기록된 정보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를 조합해서 서버 스테이트로 만들고 클라이언트의 AJAX 호출을 통해서 이 서버 스테이트를 응답으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는 해당 정보를 가져다가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하기 편한 형태로 재조합해서 클라이언트 스테이트를 만들게 됩니다. 서버는 특정 시점에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유저를 정보를 서버 상태 값으로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 위 그림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클라이언트 스테이트는 어떻게 될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스테이트, 최초 데이터의 발생지가 클라이언트인 경우고요. 서버에서 전달받은 값으로 만드는 스테이트, 이 경우는 최초 데이터의 발생지가 서버입니다. 리액트는 익스터널 스테이트와 인터널 스테이트 두 개의 스테이트 구조가 존재합니다. 익스터널 스테이트는 리덕스나 마벡스, 최근에 만들어진 저스트&, 조타일, 리콜 등등이 있고요. 인터널 스테이트는 우리가 비교적 친근한 훅인 컨텍스트 API와 위즈 스테이트 API가 있습니다. 첫 번째, 클라이언트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스테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개 UI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모달이 열리고 닫아졌는지, 어떤 버튼이 클릭되어졌는지, 지금 창이 리사이징 되고 있는지, 혹은 현재 웹사이트가 다크 모드인지 라이트 모드인지에 대한 메타 정보를 담은 상태값입니다. 두 번째는 서버 스테이트에서 클라이언트 스테이트로 가져오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AJAX 호출을 통해서 받아온다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존재할 뿐 서버의 상태값을 받아오는데 리액트에서는 정해진 모범 답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컴포넌트의 생명 주기를 잘 파악한 후에 특정 시점에 AJAX 호출을 하고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이를 인터널 스테이트나 익스터널 스테이트 도구를 통해 서버 스테이트를 컴포넌트의 스테이트로 랩핑한 이후 클라이언트 스테이트로 사용하게 됩니다. 예시 코드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코드이죠. 이렇게 클라이언트 앱이 서버 스테이트와 클라이언트 스테이트에 대한 로직 처리를 나누어 선언해 주어야 합니다. 앱이 간단하다면 위즈 스테이트나 콘텍스트 API만 사용하더라도 대부분의 클라이언트 스테이트를 다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앱이 고도화됨에 따라 성능 향상에 대한 필요성이 생기는 시점이 추후 예상된다면 이미 다른 훌륭한 개발자들이 만들어온 상태 관리 툴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툴들은 러닝 커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달리 예전에 상태관리 툴이 다양하지 않았을 시절에는 리덕스와 마벡스 두 가지가 리액트 상태관리 도구의 주류 메인스트림이었는데요. 리덕스의 경우 썬크, 사가, 옵저버블과 같은 개념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마벡스는 자체적으로 클래스나 함수를 만들어 에이싱크 어웨이트를 통해 데이터를 가지고 온 후 이를 옵저버블 필드에 초기화하여 사용해야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리액트 개발자에게 있어 작지 않은 진입 장벽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가의 경우 제너레이터 문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JS에 익숙하지 않은 개발자들에게는
큰 러닝 커브로 다가왔는데요. 리액트 쿼리는 훅 기반의 로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호출 후 해당 값을 불러오면 해당 훅을 사용하는 컴포넌트에서 상태 값의 변경을 간편하게 파악하여 리렌더링을 유발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리액트 쿼리를 사용하기 전까지 스테이트라는 용어는 암묵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스테이트만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리액트 쿼리 문서에 서버 스테이트라는 용어가 등장한다고 해서 이 용어는 리액트 쿼리가 처음 만든 용어는 아닙니다. 그 전까진 클라이언트 스테이트만 신경 쓰기에도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해줘야 할 작업들이 많았던 것인데요. 그래서 비교적으로 서버 스테이트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버 스테이트를 신경 써야 할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상황이 존재합니다. 주식이나 코인 거래소와 같이 실시간성이 중요한 앱 같은 경우 첫 데이터 호출 이후 몇 초 이후에 있는 데이터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낡은 데이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클라이언트는 주기적으로 폴링 방식으로 데이터를 받아오거나 웹소켓을 통해 서버 상태 값이 변경되었을 때 서버에게 명시적으로 해당 변경사항을 통지받아야 하는데요. 이러한 웹소켓을 사용하려면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API 서버에서도 추가 로직 작업을 해줘야겠죠? 그뿐만이 아닌데요. 만약 A 페이지와 B 페이지의 특정 컴포넌트에서 불러온 데이터를 페이지를 전환하더라도 재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이미 호출된 데이터의 경우 다시 호출하지 않는 로직을 추가로 작성해줘야 되는 경우 이 부분은 적은 이용성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부가적인 로직을 작성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존재합니다. 리액트 쿼리를 사용할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간편하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API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데요. 몇 초 이후에는 데이터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데이터를 불러온다는 등 혹은 데이터에 변경점이 있은 경우에만 리렌더링을 유발하는 등 혹은 유저가 탭을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데이터를 자동으로 갱신시켜주는 등 이러한 처리들을 리액트 쿼리를 사용해서는 굉장히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액트 쿼리의 인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npm 트렌드를 통해 캡처한 이미지입니다. 끊임없이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라이브러리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장기적으로 팀 내부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에 대해 경험해 볼 이유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근 취업을 위해 단기간 동안의 포트폴리오 생성을 위해 기본적인 에이작스 호출과 같은 공부를 건너뛰고 바로 라이브러리의 적용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라이브러리들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 API 사용법 위주의 공부를 하는 것은 변화하는 개발 환경 생태계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뿌리를 기르는 데 적절하지 않은 공부법입니다. 좋다고 하는 기술이면 어떤 점 때문에 좋다고 하는지 그리고 왜 기존 방식이 문제점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하여 자연스럽게 기존의 방식들이 완전히 레거시가 되기 전에 해당 사항을 공부한다면 좋은 이해가 동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리액트 쿼리의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공식 문서 및 같이 읽으면 좋은 블로그가 있는데요. 영상 하단에 있는 제 블로그 링크를 통해 해당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